됐을까요? 네, 일단 네,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개념 독해 수업과 과제까지 얘기를 끝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유형해석과 유형해석은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유형해석 1, 2입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2니까 얘가 유형해석 2예요. 근데 단원명이 다항식의 연산이죠. 그러니까 앞쪽 지난주에 했던 유형해석 2라는 뜻인 거예요. 과제가 넘어온 거겠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형해석 1입니다. 네. 유형해석 1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거예요. 제가 샘플 다항식에서 똑같은 걸 넣었네. 어쨌든 이거는 이번에 대한 유형해석 1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난주 거 넘어온 과제가 이렇게 두 파트고, 그 다음에 오늘, 그러니까 지난 시간, 이번 주 첫 번째 수업에서 한 거에 연동된 과제가 이렇게 두 파트라는 건데, 문항수를 보세요. 여기 몇 문항이죠? 라고 하면 얘가 24문항이고요. 얘가 4문항입니다. 합치면 얘는 28문항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 끝나고 나가는 과제량이 적죠. 28개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24문제, 얘가 24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48문제가 과제입니다. 그러면 첫 수업하고 나가는 과제량이 많네요. 참고로 강화학습은 지난주 전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 독해를 나갔든 안 나갔든 상관없이 과제를 줄 수 있고요. 이 과제를 주려고 하면 개념 독해에서 키워드 3개, 개념 독해 반은 해야 과제가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선생님이 진짜 그 진도 수업에 실패해서 첫 번째 수업에서 아예 아무것도 못 가르쳤어. 예를 들어 애들이 개판이라 아무것도 못 가르쳤어. 그런데도 강화학습 숙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숙제를 안 나가는 구조는 없어요. 강화학습 숙제를 내주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수업에서 어떻게든 이걸 나갈 거니까 이거 숙제로 나가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보강에서 어떻게든 나가야 되니까 얘도 숙제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숙제 안 나갈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책을 그렇게 설계해놨어요, 일부러. 뭐 진도 못 나가, 숙제 못 나가 이런 거나 진도 못 나가기 때문에 프린트 복사로 나와야 돼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업시간 밖으로 나오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교시라는 프린트 놓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뭔가 인쇄를 준비하는 상태에서 막 그 급조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절대 보이면 안 돼요. 메인 강사라는 사람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건 다 설계가 돼 있으니까 설계된 대로 움직이면 된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도 이건 과제가 나가다. 됐죠? 그럼 과제 분량이 좀 다르다는 거 느껴지시죠? 네.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두 번에 이쁘게 끝난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냥 두 번만 보면 돼요. 그런 애들이 우리는 I반이나 S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그런데 두 번 했는데 다 안 됐어. 그러니까 막 당일날 10시, 11시까지 했는데도 이제는 11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갔어. 다음날도 10시, 11시까지 했는데도 또 안 돼서 집에 갔어. 그런데도 교재가 안 끝났어. 하는 애들은 예를 들면은 금요일날 오면 토요일날 와야 될 거잖아요. 그럼 금요일날 토요일날 와갖고 교재 끝낸 다음에 면접 봐야죠. 그런데 이럴 수 있죠. 저희가 면접을 열어놓은 게 예를 들면 금토에 열어놓거나 뭐 아니면 목금에 열었는데 만약에 토요일날 교재가 끝나서 면접을 못 봤어. 이번 주 면접을. 다음 주에 2월에서 보면 돼요. 면접을. 교재만 일단 끝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면접 볼 때까지 면접 2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애들은 되도록 면접을 일주일에 한 번씩 기회를 주는데 이번 주 일주일에 한 번의 면접 기회를 내가 교재가 완성돼서 못했어. 그럼 다음 주로 2월 되는 거고요. 다음 주로 2월 됐는데 또 못했어 하면 교재가 2번 밀린 거거든요. 태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걸 되게 강조를 해야 돼요. 그럼 면접이 이제 본사에 들어가는 보고인 거네요. 본사가 그냥 교재로 가는 거죠. 간단하게 보면. 네. 근데 일단은 태원을 너무 빡빡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 면접이야 추가로 통과하면 되니까 교재가 2번 밀려서 안 끝난 게 있어 교재가. 이런 애들은 가만히 없어요. 이걸 메권을 가만히 없어요. 진도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 아웃시킨 게 맞아요. 데리고 있어봤자 어차피 등록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경고를 날려야죠. 그러니까 부원장님이 좀 체계를 잡아줬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끝내야 할 교재가 안 끝났어? 그럼 경고장이 엄마한테 가야죠. 바로 태원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교재 해결 못하시면요 다음 주까지 밀리시면 사실 학원 더 다니기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럼 엄마가 어떻게
어떻게든 이번 주에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걸 자꾸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상시로 5시간씩 무조건 해. 그러니까 원래 우리 3시간씩 3번 수업 9시간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 얘는 뭐 얘는 우리하고 맨날 5시간씩 막 4번 뭐 막 5번 근데 9시간만 수업료를 내고 있어. 하면 이거 너무 우리하고 손해잖아요. 네. 그런 애들은 얘기해야 되죠. 얘기한다는 수업료를 더 내기 유도하든지. 그럼 원래는 소통하세요. 걔네들은 그냥 더블 수강을 시키든지 그 더블 수강도 한 번은 진도를 나가겠지만 한 번은 얘는 과제가 스스로 안 되니 그냥 과제도 학원을 시키니까 그 수강료는 뭐 메인 수강료의 반값이라도 내세요가 돼야 돼요. 왜? 얘는 상시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공짜로 해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공간적인 거는 지금 렉처룸과 옆에서 다 써놨어요. 스터디라운지 뭐를 렉처룸에서 하고 뭐를 스터디라운지에서 하는지.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렉처룸이라고 써있는 이유는 공통질문은 당연히 렉처룸에서 받아야지 선생님이 강의해야 되니까 과제에 대한 공통질문은 렉처룸에서 받지만 여기 지금 스터디라운지라고 써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질문은 다 받아줬는데 이런 거잖아요. 공통질문을 수업 시간에 했지만 얘가 푼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풀어서 마무리 지어야죠. 이걸 스터디라운지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완성형으로 써놓은 거예요. 하프 완성, 나머지 하프 완성. 그래서 여기서 끝나 교재가 이쁘게 라고 하면 그 아이는 중2에도 가능한 아이가 되는 거죠. 어쨌든 안 끝나 한 번 더 와서 끝내야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따지면 보세요. 이날 개념을 배웠잖아요. 네. 그러면 이날 배운 개념과 연동되는 과제가 유형의 sek수랑 수학 면접일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다음 주로 넘어가서 여기에 과제가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에 떨어진 것들을 갖다 검사해야 공통질문 받고 검사해야 여기서 교재가 끝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주 교재는 여기서 끝나겠죠. 다음 주로 넘어온 첫 번째 수업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거 설계 잘 하셔야 되니 이건 표준 시간표로 말씀드렸어요. 어떤 애는 와서 바로 메인 강사 수업을 듣는 애도 있을 거고 어떤 애는 스터디 라운지에 있다가 메인 강사 수업을 뒤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뒤에 들어오는 애들 입장에서는 이때 이제는 전주 교재에 대한 유형에서 수랑 수학 면접이 이때 이제는 메인 강사랑 공통질문을 끝내고 교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앞쪽에서 스터디 라운지에 읽고 들어오는 애는 메인 강사도 배웠지만 집에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메인 강사 수업이 마지막 수업일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11시에 끝나는 수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뒤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걔는 교재가 여기서 끝나는 거죠. 이 말이 이해돼요? 11시에 끝나는 애들은 이미 그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미 그 전에 전거라겠죠. 왜냐면 강사랑 공통 질문을 받아야 해결을 하죠. 물론 난 공통 질문 같은 거 필요 없고 튜터한테 물어보고 끝낼게 하는 사람 미리 끝낼 수도 있죠. 근데 이제는 절차적으로 따지자면 일단 수업이 뒤에 있는 애들 스터디 라운드가 앞에 있고 그럼 공통 질문을 강사를 끝낸 다음에 다시 스터디 라운드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얘는 수업이 딱 끝나면 11시에 가야 되니까 그럼 다음날 와가지고 튜터한테 교재 검사를 받아서 완성됐다 하고 내겠지 교재 문제 등록하고. 그리고 그러면 수학 면접 그때 들어가요? 아니죠. 면접하고 교재가 여기 끝나는 애도 있고 여기 끝나는 애도 있을 건데 제 말은 어쨌든 교재 끝나는 애를 수학면접 스케줄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그냥 지정된 날짜에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교재가 안 끝나면 아예 스케줄 잡지 말라는 거예요. 교재는 안 끝나면 무슨 스케줄이야? 그러니까 면접은 그쪽 사이에서 지정한 날짜에 그 안에 못 보면 다음 주 2월에 또 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가 지금 맨 뒤에 수학면접 이렇게 네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교재 끝낼 때 그냥 풀리면 돼요. 면접 봐야 되니까 이건 풀지마가 아니고요. 이것도 다 풀어요. 면접 볼 때는 이거 파일을 본사에서 다시 보여주고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새 거를 다시 빼서 애가 설명하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아이는 선생님이랑 다 배우고 투표는 질문도 다 질문하고 교재 다 끝냈고 이 면접 내용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대신 이제 들어가서 똑바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알면 똑바로 설명해야지. 배운 거랑 설명하는 거 완전 다르거든요. 그런 게 이해되시네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교재 완성되는 시점은 아이들마다 반마다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관리할 때 이런 거죠. 너는 언제까지, 그러니까 애들을 이제는 한번 루틴이 정해지면 얘 입장에서 언제까지 교재 완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교재 완료 못하면 경고장 나가. 이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미안하다. 2기까지 마지막으로 보세요. 이거 넘어가면 태워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이들마다 스케줄 명확하게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면접 날짜 스케줄 정확하게 하고 교재 완성 스케줄 정확하게 하고 이 두 개의 스케줄만 잘 관리해 주면 돼요. 네. 어쨌든 교재 완성에 대한 얘기 했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 교재가 다 완성되면 교재 완성의 의미를 얘기해 드릴게요. 교재가 다 완성되면 문제 등록까지 끝나는 게 마무리예요. 아, 네. 네, 교재가 다 완성되면 문제 등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등록하는 것도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틀린 건 다 등록. 다 등록. 그리고 튜터가 교재 검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 면접부터 교재 검사하지만 여기 스터디 라운지에서도 일단 교재가 완성된다라고 하면 교재 검사는 해야 돼. 완성됐는지 봐야 되잖아요, 누가. 근데 보다가 얘한테 만약에 질문을, 왜냐면 튜터들은 얘한테 계속 질문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질문을 할 수 있죠. 또는 질문 받다가 예를 들어서 역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 문제 등록해. 이게 무슨 소리냐? 튜터 입장에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교재가 다 끝나서 교재 검사하다가 모를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얘한테 다시 물어봐. 몰라. 그럼 맞아서 등록해. 맞은 걸 물어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틀린 건 무조건 물어봐. 예. 그러니까 틀린 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등록되면은 오답 누적 테스트로 그냥 하게 돼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틀린 건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맞은 건 애들이 등록 안 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물어보고 넘어가면 얘는 넘어간단 말이야.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튜터한테 교육할 때 꼭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질문 받다 보면 얘 수준을 알아요. 그럼 이제는 마지막 교재 검사 시간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평소에 수업 끝나고 스터디 라운드로 넘어가다가 얘가 혼자 이제 딱 풀다가 선생님한테 손 들고 질문할 거잖아요. 근데 그 질문할 때 질문을 이렇게 받다 보면 이거 내가 지금 알려는 줬는데 얘 나중에 모를 것 같은데 하는 게 있어요. 김현 선생님은 그거 더욱 잘 아시잖아요. 그냥 지금 배워서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100% 몰라 하는 건 그냥 그 자리에서 이거 등록 표시하는데 그때 핸드폰 꺼내서 등록하는 뜻이 아니고 교재 보면요. 교재 보면 유형 해석이 다 숙제란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등록한지 말지가 다 표기돼 있어요. 앱 등록이거든요. OX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O는 전부 다 등록시키는 거예요. 그럼 틀린 문제는 전부 다 O에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등록하는 걸로.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정이 맞았지만 너 이거 등록해라는 건 또 여기에 표시돼 있어야 되죠. 이거 표시할 때 0필로 시키면 안 돼요. 애들 다 꺼요. 그러니까 볼펜으로 표시하게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아니면 선생님이 그냥 갖고 있는 볼펜으로 체크해버리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등록할 때는 철저하게 여기 등록 5에 대해 있는 거 다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등록을 한 문제에 걸렸으면 또 등록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교재 다 끝나면 한 방에 등록. 이해되죠? 이게 지금 한 번이란 말이에요. 끝났다면 이거 전체는 요거 한 번이에요. 요거 한 번 끝나면 한 방에 등록, 요거 한 번 끝나면 한 방에 등록. 네. 이해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재가 끝났다라고 하면은 문제 등록까지 해야 끝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걸 원장님을 합의를 보세요. 저는 문제 등록을 공폰을 학원에 배치해 놓은 상태에서 태블릿이 등록하기 좀 불편해요. 사진 찍기가 좀 불편해서. 근데 물론 태블릿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공폰 몇 개 놔두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공폰을 배치해 놓고는 공폰 주거는 애한테 직접 등록시켰어요. 교재 끝났어? 등록하고 가. 네, 이게 끝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할지 아니면 튜터가 등록을 해줄지 여기도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튜터가 등록하는 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몇 명 없으니까. 해준다 나중에. 근데 나중에는 애들 교육해서 애들이 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얘는 등록 안 하면 바로 가는 거고 튜터가 해주면 등록하고는 지시간 빼서 하는 거거든요. 학원 입장에서는 예의 시간을 빼는 건 괜찮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가 이런 선생님 등록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왜? 예를 들어 여기 지금 140문제 정도 있거든요. 얘를 반을 틀렸어요. 70문제 등록해야 돼요. 얘는요 폭탄 맞아요. 폭탄 맞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이 70문제를 언니가 시험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 시험 문제는 70문제짜리 시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폭탄 맞겠죠. 근데 우리 시험지 출력할 때도 고를 수는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70문제는 70문제를 반반 나눠서 봐야지 아니면 10문제씩 끊어서 봐야지 시험지 출력할 때 그건 가능은 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오답 폭탄이 있는 애들을 오답을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간격으로 시험을 넣어서 처리할 건지도 결정을 하시면 돼요. 내부적으로. 네.
그래서 오답 테스트는 예를 들면 뭐 언제 무슨 날 어떻게 한다는데 이것도 좀 팁을 드리고 오답 테스트도요. 한 달을 오답을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한 달이면 4권이 끝나는 거잖아요. 4권을 모아서 오답 테스트를 하려면 되게 많아요. 예. 그냥 팁을 드리면 한 권당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럼 이제 어떤 놈은 이렇게 되겠죠. 토요일날 왔는데 자 교재도 다 끝났어? 어떨까요? 교재 끝내야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하는 게 만약 3번이야. 그러면 저기 1번 그러니까 오답 테스트는 일부러 기간을 두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번 오답을 3번 나갈 때 3번 교재 끝날 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니 1번 오답을 4번 교재 끝날 때 하는 거죠. 이럴 수 있잖아요. 기간 그렇게 설정하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 분이 1번 교재를 3번 교재 끝날 때 한다고 치면 1번 오답을 그럼 등록해놓은 오답을 3번 교재 끝난 시점에 하겠죠? 예전에 토요일날 1번에 한 70문제 틀려놨어. 이 입장에서. 그리고 3번 교재 오늘 끝내고 가야 돼. 그럼 3번 교재에서 남은 문제가 30문제 있고 저 1번 교재 오답에 70문제 있어. 그럼 당연히 100문제를 넣어야 돼. 그럼 얘는 100문제를 하겠냐고 못하지. 그쵸? 그럼 그런 아이는 어떻게 돼요? 1을 더해줘. 그렇잖아요. 평안 안 당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애들 입장에는 절대 쉬운 미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H나 AP 들어가면 오답률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건 꼭 말씀드리는 게 이 룰을 지키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룰은 강력하게 밀고 와야 돼요. 네. 그러면 네. 기사님 그 1번을 3번 끝날 때 간다라고 하면 사실상 둘째 주에는 오답 테스트는 없는 거고 그렇죠. 셋째 주 애들 막 들어왔을 때 행복하죠. 저 오답이 없으면 한 달에 한 번에 되는 거지. 문제수 몇 개 없어. 엄청 잘해. 그럼 오답이 몇 개 없어. 근데 이게 애들마다 룰을 다르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맞춰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 보통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간다고 칠게요. 그러면 저는 1번을 한 달 후에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번 끝날 때예요. 일주일에 하나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오다가 4번 끝날 때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2번 오다? 그렇잖아요. 3번도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오답 마무리가 그냥 한 달 밀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AP가 들어가도 H 오답 남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밀고 가면 되거든요. 한 달 텀만 돼도 되게 많이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오답을 하려고 그러면 미치죠. 선생님, 지난번 분명히 나왔는데 이거 몰라요.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 못 맞추면 시험에서 못 맞춰요. 그래서 넉넉히 한 달 텀을 두는 것도 괜찮고 2달 텀도 괜찮은데 그건 원장님이랑 설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전은 그래도 한 달 텀이 돼야 애들이 그나마 오답을 잘 맞출 거예요. 2달 되면 더 많이 못 맞추니까. 그럼 가르쳐줘야 될 게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교육이 끝나고 나면 디테일한 부분들은 현장에서 조율해야 된다고 꼭 원장님이랑 상의해갖고 정리해 주셔야 돼요. 문제 등록에는 해보죠. 아니야, 문제 등록된다. 그 어플을 해보죠. 부원장님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찍고 있죠. 아니면은 저기 아이 같은 걸 하나 네. 필수품 있어요? 네. 갤럭시네. 네, 좋습니다. 웬만하면 공폰으로 애들한테 문제 등록 시키려고 하면 무조건 갤럭시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이폰이랑 갤럭시가 그리고 이거 사용 방법은 영상 다 드릴 거예요. 오늘 알려드리고. 근데 아이폰이 좀 더 불편해요. 문제 등록하는 이게 개발할 때 아이폰이 그렇게밖에 안 된대요. 어쨌든.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서 거기 들어가시면 대웹이라고 치면 어플이 하나 떠요. 그거를 다운받으시고 링컨이요. 아 이거. 아니요, 이게 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들 입장에서 로그인을 해볼게요. 이제 만약 애들이 직접 한다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거기 들어가면 제가 학원 코드를 드릴 거예요. 나중에. 김훈 선생님이 해봤으니까 누르시면 로그인을 할 거예요. 로그인을 지금 들어갔죠. 자, 여기 이제는 요거 화면에 잠깐만 보여주세요. 요 화면에 학원 회원입니까? 개인 회원입니까? 학부모 회원입니까? 있죠. 그러면 애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학원 회원 아니면 개인 회원인데 우리 애들은 전부 다 학원 회원이에요. 그럼 제가 학원 코드를 드릴 거예요. 그럼 학원 회원을 딱 눌러서 애들 입장에 학원 코드를 넣으라고 되어 있죠. 그럼 학원 코드 제가 넣으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모아져요. 관리자 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어플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돌아와서 다시 말씀드리면 애들 입장입니다. 자, 첫 번째 오답을, 그러니까 어플을 깔게 되면 로그인이라고 뜨는데 눌렀어요. 일단 그냥 개인 회원으로 가볼게요. 학원코드 아직 발행을 안 했으니까. 개인으로 가보면 학원코드 넣으면 똑같이 이 페이지로 와요. 네. 그럼 여기서 맨 아래 회원가입이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눌러서 애들이 회원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애기들일수록 회원가입을 잘 못해요. 그럼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를 들면 아이디 넣고, 그러니까 아이디 넣고 비번 넣고 비밀번호 하고 이름, 휴대폰, 닉네임, 이메일이잖아요. 자, 이메일 애들 뭔지 몰라요. 이메일 실제 뭔지. 아무 이메일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그냥 만들어도 돼요. 이메일 실제 없어도 돼요. 그냥 골뱅이 네이버닷컴만 쓰면 돼요. 다 들어가져요. 그러니까 그냥 임의로 만들어도 상관없다. 이메일은. 자, 그 다음에 아이디 비번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듣다 보면 뭐 몇 자 이상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떠요.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는데 사실 거기에 안 맞춰도 등록은 돼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되도록이면 맞추는 게 보안은 좋으니까. 예. 그리고 이름이나 휴대전화는 그냥 본인 이름을 지가 쓸 수 있을 거니까 전화번호 지에 없다라고 하면 엄마 거 쓰면 돼요. 뭐 어쨌든 이 정보는 크게 뭘 써도 상관없어요. 이 정보는 본인 이름만 똑바로 써있고 찾을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 이름만 똑바로 써있으면 찾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회원가입을 갖다가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회원가입을 갖다가 했다고 치고 이제 여기부터 보시면 그러고 나면은 기능이 많은데 다른 기능은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복잡하시니까 그냥 기능 하나만 쓰시면 돼요. 문제 등록. 그럼 문제 등록을 갖다가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냥 이런 화면에서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이건 지금 과정을 넣어놓으면 플러스를 누르면 과정 생성이 되겠죠. 근데 여기 플러스를 눌러보면은 거기에 세팅되어 있는 과정이 있어요. 뭐 디딤돌, 뭐 채상이 뭐 이런 게 있는데 직접 입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외부 교재가 아니니까 그냥 직접 입력을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직접 입력해갖고 예를 들면 H는 H, 뭐 AP는 AP 알아볼 수 있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름 있잖아요. H1에 뭐 예를 들면 몇 과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과정을 권마다 관리할 거냐? 저는 권마다 관리하라고 추천드려요. 권마다 관리할 거냐? 아니면은 H는 H 뭐 1번부터 뭐 예를 들면 45번까지 다 묶을 거냐? 네, 요건데 그러면은 문항수가 너무 그 한 과정에 폭탄처럼 많아지니까 권마다 생성하는 것도 괜찮아요. 뭐 이게 많아지면 상관없습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은 권당 하나씩 있겠네요? 네. 그리고 필요하면 이것도 지울 수도 있어요.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덩어리를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삭제하게 되면 그 기록들도 같이 날아가요. 오답해놨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것도 괜찮아요. 너무 많을 것 같으면 3개월 단위 묶어도 돼요. 이것도 내부적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다 쓸 때 H 1부터 3까지 해서 3월쯤 묶던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그대로 표기가 되니까. 그렇죠? 기억나는 점도 되시나요? 네. 근데 직접 과정 쓰는 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적어보세요. 제가 자 플러스 눌렀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는 과목 넣는 거 있죠? 그럼 과목은 당연히 수학이겠죠? 원래 이 어플이 전 과목을 다 그냥 똑같이 오답 빨리 찍어서 하려 만든 어플이었어요. 그래서 과목이 있었던 거고 학년은 이거는 얘가 나가는 그 학년이에요. 본인 학년 아니에요. 과정 학년 쓰는 거. 이게 중2 건지 중3 건지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고등걸 나가고 있으면 고1이라고 보여줘야죠. 고1 거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는 어디랑 연동돼? 정규교과 가지고 어디랑 연동되는 거니까 수장이면 수장, 수학은 수학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마지막에 교재예요. 교재가 뭐냐? 근데 맨 위에 보면 뭔가 세팅값이 있어. 맨 아래 직접 입력이 있어요. 직접 입력. 누르고 나면 여기 떠요. 입력할 수 있게. 그럼 입력하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H1부터 3번을 묶을 거면 H1, 3, 뭐 1부터 3, 뭐 물가 표시하고 이렇게 쓰면 여기 과정이 띵 생성이 되겠죠. 되셨죠? 네. 그럼 과정을 생성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뭐 어렵진 않아요. 그냥 뭐 사진을 찍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이게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유형 제목부터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왜 입력하는지 목적만 말씀드리면 이거 왜 입력하냐면 문제를 교재랑 매칭시키려고. 근데 우리가 넘버링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것도 디테일입니다. 우리가 등록하는 문제는 개념 독해에서 보시면 아까 개념 구조화나 예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개념 구조화나 예제는 등록시키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건 등록 안 해요, 저희. 네, 컨셉. 자, 그러면 컨셉 스트럭처부터 유형해석까지 등록하는 건데 수학 면접도 등록 안 해요. 그러면 번호 넘버를 다 연결시켜놨어요. 이해되시죠? 교재에서 등록하는 문제는 번호 넘버를 다 연결시켜놨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뭘 쓰면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그걸 쓰면 돼요. 얘가 무슨 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 H1의 1번에 몇 번 하면 문제 바로 찾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얘가 1번에 23번 하면 23번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애들이 대부분 다 등록하는 거는 사실 컨셉 스트럭처도 등록 안 시키거든요. 유형 해석을 등록시키죠. 그래서 유형 해석에만 뭐가 있는 거예요? 요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등록하는 문제 범주로 따지면 75문항. 24문항이니까 72문항입니다. 72문항. 그러니까 72문항 중에 많이 등록하면 반 정도 등록해요. 애들이. 그럼 30몇 문제 등록하겠죠. 개념 독해가, 그러니까 컨셉 스트럭처까지 등록시키면 너무 많아져요. 되시죠?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다가는 뭘 입력하면 문제를 찾아야 되니까 문제 번호. 근데 몇 번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찾지.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문제를 찍죠. 찍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찍히는 대로. 네. 거의 없을 건데 가끔 문제가 엄청 길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얘가 밑으로는 제한이 없긴 한데 여기서 찍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나중에 그 시험지로 만들 때 규격이 개그는 안 맞아요. 그럼 넘긴 애들은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근데 제가 교장한테 그걸 생각해가지고 다 빼긴 했는데 어쨌든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건 따로 처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문제 해석 방법 등록하기인데 이건 안 해도 돼요. 근데 굳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의도를 말씀드릴게요. 굳이 하고 싶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힌트 목적으로 보고 싶은 게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문제를 등록했잖아요. 아니야 이제 그냥 설명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설명은 또 복잡하실 것 같으니까 하지 마세요. 문제 등록하고 정답만 등록하면 돼요. 문제 등록, 정답 등록. 정답 등록은 눌렀어. 정답 종류는 크게 네 종류가 있겠죠. 하나, 선다형. 선다형 누르고 하면 되는데 중복 체크돼요. 자, 그리고 단답형 누르면 마찬가지 자판이 나와서 입력할 수 있게 돼요. 단답형인데 정답은요 애들한테 기본 룰이에요. 기본 룰. 단위 입력하지 마. 오류 많이 나요. 네, 단위 입력하지 마. 근데 사실 원래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입력하면요 시험지가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오프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고. 근데 그것도 온라인으로 하면 복잡하게 그냥 다 오프라인 출력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실 지금 오프라인으로 출력할 때 단위 입력하는 건 문제 안 돼요. 어차피 온라인 자동 채점을 할 게 아니라서. 근데 기본 룰을 안 하게 처음부터. 처음에 단위 입력 안 하는 게 좋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 입력하지 말는 거고 정답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체크하면 정답 몇 개인지에 대한 숫자를 입력할 수 있게 나와요. 그래서 5를 입력하면 아까 잠깐 어플 좋으셨어요? 아까 이거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 가정은 있다고 치고 자, 문제 등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음번역에 들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것도 요 창에서 개념 독해는 하지 마세요. 다 유형해석으로만 하면 돼요. 우리 개념 독해 등록 안 해요. 아까 개념 독해 등록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됐죠? 이렇게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다가 몇 번. 그리고 요거 누르면 사진 찍기로 넘어가져요. 네, 그러니까 사진 찍으면 되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정답 등록 들어갑니다. 정답 등록. 선다형 이해되고 단답 등록 누르면 입력. 자판으로 정답 여러 개 누르면 여기 정답 수 나오죠.
정답 수 나오면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는 3개다. 밑에 3개 칸이 더 뜨죠. 5개면 5개 칸이 더 떠요. 그럼 정답 입력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리참조. 자, 프리참조는 여기 이렇게 뜨죠. 뭘 하는 게 아니고 사진 찍으라고. 그러니까 정답이 이런 게 있어요. 입력할 수가 없어요, 자판으로. 이 정답 모양이 무슨 식이야, 수식이야. 그래서 길어. 막 이런 거는 정답 입력 못 하거든요. 사진 찍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정답 칸에 그대로 사진이 박혀요. 채점. 네. 그래서 어차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거기까지 했으면 정답 등록 끝났죠? 프리 등록은 프리 참조일 때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프리 참조일 때만 정답을 사진 찍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누르면 사진 찍을 수 있어요, 다시. 사진. 됐죠? 그리고는 이제 문제 등록을 누르면 돼요. 일단 한 번만 해볼게요, 대충. 그 등록 페이지 넘어가는 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찍어볼게요. 찍었어요. 찍으면은 제가 그 갤럭시로 하라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편집하는 게 갤럭시가 더 편해서요, 아이폰보다. 그럼 여기 이제 밑에 확인해서 확인 눌렀죠. 그러면 이게 이제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즈 맞추면 되겠죠. 네. 그리고 웬만하면 다 사진은 다 세로로 찍어요. 어차피 세로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찍지 말고. 그럼 또 회전해야 돼요. 어쨌든 사이즈 이렇게 돼요. 물론 만약에 내가 세로로 찍었어, 그럼 회전을 누를 수 있어요. 회전하면 돼요. 그래서 뭐 사이즈를 다시 뭐 이렇게 맞추면 돼요. 뭐 이렇게 움직여서 갖고 와서 이렇게 맞추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제 잘하게 눌러주면 잘 돼서 들어갈 거예요. 됐죠? 조금 로딩 시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위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11, 뭐 이렇게 11번이라고 칠게요. 근데 몇 번이 정확히 들어가야 돼. H 몇 번 몇 번.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정답, 그냥 선다형으로 할게요. 정답 1번이라고 하고 문제 등록 눌렀어요. 문제 등록 눌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유사 문제 등록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거 복잡한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등록 완료만 하면 돼요. 그럼 등록 완료 눌렀어. 자, 그 문제 등록이 되었습니다. 확인. 나와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문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하면 돼요. 유형에서 또 들어가고 또 등록하면 돼요. 이 작업을 반복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계속 등록되는 거예요. 이게 한 문제 들어간 거죠. 맞아요. 지금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은 이제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전부 다 등록을 해가지고 실제 문제 등록을 완료를 시켜주면 된다는 뜻인 거고, 이거에 대한 아까 시험 주기는 얘가 이제 시험지로 보이니까 시험 주기는 아까 말한 대로 한 달에 한 번 할지 이거는 내부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잠깐만 보시겠어요? 관리자 페이지 좀 볼게요. 관리자 페이지도 링크 다 드릴 거거든요. 오늘 교육한 내용은 쌓았다 링크 필요한 거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거 영상 다 이게 관리자 페이지. 요 들어간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관리자 페이지. 그러면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있을 거면 저희가 학원 아이디랑 기본이 있어요. 학원 아이디를 볼 수 있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관리자 어드민이니까 어쨌든 아이디 기본도 드릴 거예요. 학원부터 나온 다음에. 그럼 들어가면 이거는 제가 봉사관리자라서 보이는 건데 학원을 제가 드리면 거의 학생관리만 보시면 돼요. 위에 있는 학생관리. 학생관리 보면 애들이 이제는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학생 이름 검색으로 검색하는 게 나아요. 뭐 몇 명 없어요. 바로 보이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김주필이다. 김주필이다. 그래서 검색을 해. 그럼 김주필이 나오겠죠. 동명이인 두 명이 나오고. 어쨌든 그렇게 있으면 유형해석 테스트 다 지금 우리가 유형해석 등록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 등록한 문제 활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 출력이 있고. 근데 대부분 쓸 것은 문제 출력이에요. 문제 출력을 눌러. 자, 그럼 과정에 등록된 모든 문제를 출력할 거냐? 아까 과정이 뭐였냐면 플러스 눌러갖고 뭐 하나씩 이렇게 생성을 했잖아요. 그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권수를 조금 분할하라고 하는 게 여기서 출력할 때 예를 들어서 H를 45번을 한 가정으로 묶어버리면 거기 한 뭐 200문제가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출력을 누르면 20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 과정명이 되겠죠. 애가 설정해놓은 과정명이겠죠. 그 아이가 설정해놓은 과정명.
그럼 예를 들어 이거를 눌렀어. 라고 하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노답이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과정에 들어있는 모든 노답. 그러면 이제 이 앞에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아, 나 이거 오늘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선택해야 돼. 10문제만 하려면 앞에서 10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귀찮으면 뭐 전체 선택을 누르고 빼야 돼. 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문제만 해볼게요. 이거랑 이거랑 선택을 했어. 됐죠? 그러면 맨 밑에 보면 그리고 여기 답이에요. 여기 답. 물론 이거 보고 채점해도 돼요. 그냥 아이가 시험 본 거. 애가 입력한 답. 아니면은 프리 참조를 눌렀으면 사진 찍은 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사진 찍어 있잖아요. 이거 입력이 안 되니까. 보이시죠? 그리고 맨 아래 보면 이제 출력이 있어요. 교사용으로 출력할 거냐, 학생용으로 출력할 거냐. 교사용 출력은 답까지 같이 출력돼요. 그러니까 학생용으로 출력해야지 시험지 볼 때는 답이 없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출력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 시험지 아까 두 문제 선택했잖아요. 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되시죠? 그러니까 뭐 사실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언제 시험 보겠다는 결정하면 되는 거죠. 아, 당연히 좋죠. 저희도 잠깐만 선택하죠. 네. 지금 몇 시간 됐어요? 지금 1시간 했나요? 1시간 좀 넘게요. 빨리빨리 끝낼게요. 일단 하겠습니다. 아, 2시간 넘어가면 힘들어서 교육을 2시간씩 못하겠더라고요. 듣는 사람이. 그쵸, 너무 힘들지 않나요? 못하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가 이제는 3day, 3일차인데 3일차에 만약에 안 올라오면 2일차까지 문제 등급까지 끝내야 돼요. 문제 등급까지.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써있는 게 3일차에 만약에 왔어라고 하면 교재 완성과 문제 등급까지 끝내라. 그리고 지금 요거 ACL 온라인 테스트는 일단 지금은 안 할게요. 적응되면 풀어드릴게요. 이거는 또 추가적인 문제들도 온라인에 있어요. 뭐예요? 아, 저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ACL이라고 교재랑 연동시킨 말 그대로 1일 테스트, 오답 테스트, 누적 테스트를 교재랑 유사 문제로 별도로 온라인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유형에서 24문제를 풀었어. 그러면 이걸 풀었으면 1일 테스트는 이거 꼭 봐야 돼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시험지를 메고 주기 귀찮아서 온라인에 연동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주면 죽을까 봐요. 아, 그리고 일단 이 교재 끝내는 적응도 안 되는데 이거까지 밀어넣으면 미션이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교재 내 문제를 보는 거구나. 네. 교재 외에 있는 문제. 문제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보통에 24문제 풀면 6문제가 1일 테스트로 나오거든요. 6문제가. 그럼 생각해보세요. 유형에서 먼 6문제, 유형에서 후 6문제, 강화학습 6문제, 그럼 그것만 또 18문제가 추가돼요. 교재 외로. 애들이 풀어야 될 문제가. 근데 거기서 또 18개 틀리잖아요. 그럼 또 그게 오답으로 넘어가거나 유사 누적 테스트가 등록이 돼버려요.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데
그것까지 주면 애들이 죽을 수도 있죠. 애들이 문제를 오답을 등록을 하면 그거와 유사한 문제들을 모아서 저를 볼 수 있는 그런 얘 앱은 똑같은 문제를 찍고 나중에 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재에 있는 똑같은 문제. 이거는 유사 문제라서 아예 다른 문제죠. 애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걸 주면은 더 정밀하게 확인은 되겠죠. 얘가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는 본사에서 교재 면접하다가 이 아이는 진짜 모르는 것 같은데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시킬 수도 있죠. 본사에서 당번 시킬 건데 어쨌든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는 대전지경에서 이미 이제는 애들이 수행하는 미션을 다 적응해서 너무 잘해요. 너무 잘 돌아가요. 그러니 온라인 테스트 들어가 보죠. 그러면 바로 넣어드릴게요.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보류했던 게 뭐였죠? 교재 검사하는 거 뒤에 튜터가.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면접으로 온라인으로 검사를 하겠지만 이건 완성도 체크고 진짜 제대로 끝냈는지 검사하는 것도 해가지고 제가 스프레드시트에 올려가지고 이제는 공통질문 뽑자고 했잖아요. 이것도 뒤에서 튜터가 꼼꼼하게 검사해서 얘를 달려들기 시작하면 애들은 죽어나요. 그러니까 튜터가 앉아서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초기에는 그냥 애들이 손들고 하는 질문이나 아니면 내가 와서 이렇게 보면서 제대로 못 보면 알려주거나 뭐 이런 상황만 하겠죠. 튜터하는 역할이. 근데 제가 사실 최종 원하는 건 학생 4명당 1명씩 튜터를 붙여서 내가 여기 한 명씩 앉아있고 이렇게 4명 있어요. 그럼 스터디 라운드 하니까 하고 있어. 그래서 이상하면 계속 지적해. 야 이거 이상한데? 문제 등록해. 이거 다시 들어가. 이렇게 하나씩 뭐라 그랬죠? 토를 달기 시작하면 애들이 더 점점 느려져요. 오늘 해야 할 게 25문제인데 여기서 자꾸 딴지를 걸어버리면 이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미션 수행을 자꾸 못하게 되죠. 그래서 초창기에 애들 그렇게 쥐잡듯 잡아버리면 죽을까봐 일단은 뒤쪽에서 그렇게 잡는 것도 당분간은 그냥 애들 없으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니? 이 감을 익혀보셔라. 애들도 적응할 시간 두고 선생님 감을 익혀서 더 쥐잡듯 잡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잡아도 되죠. 뒤쪽에서. 아니 김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애들도 개인들이 수업을 하실 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뻔히 보이잖아요. 야 저렇게 보면 안 되는데? 그러면 사실 김현 선생님은 완전 쥐잡듯 잡을 수 있거든요. 다 잡아버리면 얘 입장에서는 또 다시 풀고 또 다시 풀고 이러다 보면 미션 문제가 막 4시간 걸리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순차적으로 가자는 거고 뭐 이거야. 이거는 이제 시기 정해서 이 시험 출력해서 보라는 거예요. 네. 그걸 언제 할지는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 정도를 해라라는 게 추천.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줌으로 녹화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누적 테스트를 보시는 거고 이걸 왜 묶어놨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잖아요. 애들 할 거 다 했어. 그런데도 셋째 날에 왜 면접은 안 본 거야? 뭐 예를 들면 근데 면접 보러 왔는데 예를 들면 면접 대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왔는데 시간을 조금 더 채워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이런 거 쓰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묶어 다니면 면접 대기하면서 할 게 생겨요. 그러니까 교재 다 끝난 애들 입장에서는 할 게 없잖아요. 교재 다 끝났는데 뭐 예를 들면 다음 수업도 아직 진행 안 했는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과제 다 했는데 그럴 때 얘네들을 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묶어서 움직이면 괜찮다. 얘가 얘를 말하는 겁니다. 오답 찍어놓은 거. 자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남으면이에요. 안 남으면 하면 안 되고 이건 필수적으로 하는데 남으면 실전 기출도 공식 시험과 상관없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매달 한 번씩 분반 테스트 입장의 공식 시험을 볼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성적표를 뽑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성적표 띄워놓은 건 나는 그냥 얘는 이번 달 말에 월말고사가 있을 건데 그냥 주중에도 한번 그냥 보고 싶어. 예를 들어 그냥 대표 강사 이름이야. 얘 좀 시험 봤으면 좋겠어. 라고 시험 볼 수 있다. 시험 기출 아무거나 뽑아서 보면 되죠. 단 직접 평균과 표준 면접 임명해서 이 성적표도 뽑아보실 수 있어요. 이 성적표를 뽑아볼 수 있어요. 이거는 필요하시면 그때 얘기하죠. 지금 얘기해도 까먹었을 것 같아서. 제가 어플 사용법은 영상을 다 찍어놨는데 요거 사용법, 성적표 뽑는 사용법 요거는 영상을 안 찍어놨거든요. 근데
근데 필요하시면 제가 화면 녹화로 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안 어려워요. 네. 그냥 평균과 표준편차 집어넣고 A 점수 집어넣으면 슈퍼가 나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평균과 표준편차 자료가 따로 있는 거야? 학급을 애초에 기출을 선정하실 때 학교 알림에서 공개되어 있는 걸 하시는 게 좋죠. 아니면은 그 제일 같은 데서 뭐 예를 들어 평균 표준편차 애들 성적표들 있는 거 있으면 그걸로 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중학교는 지금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부터인가? 어쨌든 예, 아예 빼고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그 전에 긁어놓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옛날 시험부터 해야 돼요. 표준편차 있는 거. 표준편차가 없으면 절대 부등본 환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아예 절대 평가로 바뀌어나가지고 아예 공부를 안 하거든요. 공지를 표준편차만 있으면 지금 표준편차만 있으면 되는데 평이 나오는데 원점수만 있잖아요. 평균만. 그 오직하면은 정모나 이런 데서도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볼 수 있는 거는 평균 차잖아. 그러니까 편차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을 딱 봐서 얘가 점수가 엄청 좋더라도 시험 편차가 작으면 시험이 쉬운 거잖아. 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더더욱 저희가 IPT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점점 갈수록 표준편차 공개 안 되거든요. 부등본 환산단위로 시험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 데이터가 쌓이면 얘가 전국 단위 평균 표준편차가 정확해지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거. 어쨌든 그런 할 수 있다라는 건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만약에 정 없으면 저희 회사에 요청하시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평균과 표준편차가 있는 시험이 있어요. 저희 시험을 A불 프로그램으로 보는 게 시험 하나당 거의 500건이 다 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한 학년 인원수보다 많죠. 네. 그게 있으니까 그걸로 보셔도 돼요. 학교는 아니고 맞춰놓은 시험이 있어요. 딱 거기랑. 뭐 녹화는 해서 드릴 거니까 뭐 상관없고. 됐네요. 그러면 일단은 실전 시간 비용은 싹 다 드렸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럼 지금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요거는 설명드렸고 아니요 요건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뒤에 거 스케줄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다 했어요. 자 그리고 요거 PPT 파일은 뭐 제공 드렸지만 또 해드릴 거고 오늘 그 다음에 오답을 쌓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요거 다시 한 번 더 링크 드릴 거예요. 동영상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자 그리고 교재 사용 방법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요거 할 때 어느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하자고요. 저 밑에 두 개 있잖아요. 요 밑에 두 개를 한 방에 할게요 지금. 한 방에. 네. 자 이거는 조금 컴퓨터를 조정하면서 해야 돼서 앉아서 좀 하겠습니다. 저기 움직이는데? 아니요, 화면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찾았어요. 화면에 보이시죠? 네. 내부적으로 지금 제가 김선생님한테 교재 PDF 파일 못 드렸었는데 드리는 걸로 결론이 나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육 끝나고 그 파일도 일단 오늘 앞에 부분, 그러니까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공부해 드릴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교재 파일인데 아까 개념 독해라고 얘기했던 게 이 녀석이에요. 보니까 여기 예제가 있지, 교재 사용법에 예제가 있고 여기 예제가 있죠.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선생님이 가이드를 제공한다, 메인 강사가. 그런데 넘어가 봤더니 여기 컨시스트 스트럭처가 있는데 얘는 아이가 스터디 라운드에서 미션 수행을 한다. 이건 다 통일된 거고
마찬가지 여기 예제, 근데 키워드가 좀 바뀌고 있죠. 키워드 제가 적어도 3개나 하자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키워드도 했어. 그래 컨스트럭처가 있네. 마찬가지예요. 네. 애가 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첫 수업 끝났죠. 지금 이거 네. 그 사용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학생용. 그냥 학생용인데 티처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아, 네네네. 이쪽은 빼야 되지 않나요? 아, 아니에요. 저 티처스 가이드는 선생님이 해주는 가이드다라는 뜻이에요.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교재를 만든 선생님이 이런 가이드를 줄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요거를 갖다가 보셨죠. 그러면 동시에 모두 드릴 거냐면 얘도 드립니다. 얘는 지금 뭐냐라고 하면 해설이에요. 해설본. 보시면 여기 지금 해설이 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답이 실제 개념 구조화나 예제 같은 경우에는 해설이 필요한 건 해설을 다 붙여놨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공부를 해드릴 거니까는 이 개념, 그러니까 해설을 보시면 개념 구조화가 어떤 의도로 만들어져 있는지는 아실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이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 아이들 교재에는 해설을 안 주나요? 안 줘요, 애들은. 애들은 해설 절대 안 줘요. 빠른 정답만 줍니다. 빠른 정답.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다. 아까 OT 강사 OT 일정 저희들이 다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건 언제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보니까 2시간 해가지고 그 교육 시간은 지금의 어, 그건 마지막에 정리됩니다. 네. 왜안 해요? 저기 열리는 게 아닌가? 뭐야 이게? 얘는 다른 거여서. 그치. 그래서 F를 안 써. 그쵸, 이제 갤럭시가 아니죠. 삼성이. 그거 F를 웹이잖아요. 웹으로. 저는 이번 다운받았구나. 이게 독이 좀만 기다려주세요. 다운 중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제 본사 컴퓨터에 있던 것들 왜 다운이 될까요? 차이 얼마 안 크네. 이거를 지금 아이장용으로 제가 정리해서 드릴 건데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에서 M1은 네. 이거는 지금 우리 교재에 맞춰 다시 드릴 거예요. 제가 초창기 여기 이제는 대체에서 팀 수업할 때 썼던 PPT예요. 자, 요거가 사실은 지금 이게 전자출판을 제가 이렇게 띄웠는데 이게 지금 반전이 제 노트북은 반전이 돼요. 반전하게 되면은 이게 칠판이 이쁘게 딱 떠요. 네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이게 교재 특정한 개수 구하기에 대한
PPT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PPT를 100% 모든 개념 독해랑 연동해 놓진 않아요. 그렇게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특정 핵심 개념들은 한 번씩 퍼포먼스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렇게 같이 드리면 어쨌든 요거 교환대로 이 부분은 해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 그래야지 그 수업 퀄리티가 유지가 되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이게 아시겠지만 교재를 PDF로 바꿔가지고 잘라가지고 예를 들면 문제 띄우는 용도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핵심 개념으로 드리는 건 좀 더 입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특정하게 계속 구할 거야. 근데 이게 어딨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이 교재 첫 번째를 봤더니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예제 1번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예제 1번 문제는 우리 퍼포먼스 하자 라고 이제 딱 합의가 되면 이제는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이런 애들이 이렇게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지. 지금 이건 4차항의 개수 구하는 문제겠죠. 그러면 이런 거는 순서 바뀌는 게 두 가지가 있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이 상태였다가 이렇게 하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있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바꾸는 게 한 가지밖에 없다. 왜? 바꿀 수가 없어. 이거 바꿔서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차수가 하나 올라갔단 말이죠. 여기 차수가 지금 하나 올라갔어요. 아까 2차에서 4차로 올라갔습니다. 하나 올라가면 아이들은 경우의 수를 결합하지 않으면 노가다로 이렇게 순서 바꾸는 게 쉽지 않다. 이게 초중등 입장에서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우의 수를 알려줘야 되는 상황일 거고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을 갖다가 경우의 수를 바꾸는 게 이런 공식이 적용이 되는 거겠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핵심 개념을 가르치고 경우의 수를 활용해서 하라라고 가이드를 줬는데 이제는 스타트 라운드에 가서 푸는 거 봤더니 노가다로 세고 있네. 그럼 이제 여기 컨셉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의도적으로 넣는 거예요. 노가다를 세면 느리고 경우의 수를 하면 빠른 거. 네.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부합이잖아요. 네. 부합표를 가리켜도 되는 거죠. 안 돼요. 시간 가리키네. 네. 여기서는요. 얘네들은 중학교 경우의 수만 있어요. 확률이랑. 그러니까 무조건 중학교 시선으로 해야 돼요. H1은. 그러니까 얘는 AP라며. AP도 마찬가지. AP는 한번 보내드리잖아. 안 받죠. 수상을 다 봤다고 아까 얘기했죠. 아니죠. H고요. 네. 실질적으로 중간고사 범위까지를 갖다가 했어요. 그래서 H를 끝냈어. 그리고 AP로 올라왔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뭐죠? 중간고사까지만 본 애들로 그러니까 AP나 H를 나눌 수 있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다 한 번씩 본 애들도 있잖아. 그 예를 들어서. 근데 전제 조건은 굳이 K가 모든 애들을 그 뭐라 그러죠? 다 맞출 수 있는 걸로 가셔야죠. 어떤 놈은 다 받고 어떤 놈은 안 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 보는 건 맞죠. 세상이야. 네. 만약에 세상이가 구성된다면. 물론 애들이 전체가 다 알면 가르쳐도 되죠. 왜냐면 위에 거 가르치는 게 더 쉬우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이 유도를 있게 하는데 핵심은 지금 상황은 애들이 안 쓰는 경우에서 설명을 하더라도 중학교 수준에 맞춰서 해라. 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가르쳐라. 네. 이게 특히 맨 앞에 있는 다항식의 연산 첫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중학교 수준밖에 모를 거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활용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걸 언제 이 많은 경우를 노가다로 셀 거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튜토는 노가다로 세는 것들을 갖다가 잡아내야죠. 만약에 진짜 철저하게 할 거면. 네. 그럼 아까 이제는 키워드 하나, 아까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하는 거 보였으면 두 번째, 규칙성. 자, 규칙성도 이런 거예요. 물론 이걸 동그라미 걸 다 쓸 수 있죠. 근데 칠판에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 드리면 우리 어떻게 되죠? 여기부터 여기는 대부분 외우잖아요. 근데 뒤에 거는 안 외운단 말이에요, 아이들 입장에서. 그래서 규칙성을 느껴야 돼요, 뒤에 거부터는. 그러면 구간이 나눠지는 거죠. 규칙성을 느껴서 쓰는 구간,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되는 구간.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규칙성에 대해서 띄워놓고 아이들이랑 논하면 될 거고요. 여기는 암기해라라는 얘기를 해주겠죠. 여기는 규칙성을 보고 느끼기만 하면 되고, 규칙성을 알고 쓰는 구간과 암기하는 구간이 별도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다 설계를 해서 핵심 개념들을 드리니까 참고로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애들은 또 웃긴 거는 초중등 아이들은 이게 마이너스인 것도 이해를 잘 못해요. 다른 공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요 네모에 마이너스 네모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걸 알려줘야죠. 그래서 아이들이 얘네들은 외웠는데 상관없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 구호를 잘 못 써요. 그래서 구호에서 틀린단 말이에요. 그럼 네모에 마이너스 네모 들어가는 것까지 다 안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을 안 잡아주면 더럽게 못해요. 그리고 암기를 해야 되는 구간은 철저하게 암기하라고 지정해줘야 돼요. 암기하는 구간과 규칙성을 느끼는 구간을 구별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암기를 안 해요. 마찬가지 얘도 이걸 연장하는 걸 초중등 아이들 입장에서 전혀 정리된 시선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이런 애들도 규칙성을 느끼게 해줘야 되고 암기 구간은 철저하게 암기 정리해줘야 되고 이렇게 선생님이 지도를 하는 핵심 개념에 대한 PPT는 있다. 그럼 이런 PPT를 예를 들어 핵심 개념 PPT 여기 드립니다라고 하면 이건 메인 강사분께서 검토를 해주시고 요 요소는 교재에서 이렇게 가르쳐 써야지라고 수업 계획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 그냥 수업 PDF 파일 드린 걸로 그냥 띄워가지고 수업하셔도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은 PT 2개 띄워놓으면 되죠. 하나는 컴퓨터상에 얘 하나 걸어놓고 하나는 그냥 수업 파일 걸어놓고. 그러면 수업 파일로 하다가 야 요거는 요거 한번 보자 라고 하고는 입체적인 설명 한번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마다 누가 어떤 미친놈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갖다 주냐고 자랑만 해요. 네. 애들은 수업이 다르다고 느껴야 돼요. 아무데도 안 해주는 걸 우리는 해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암기구간. 그리고 왜 선생님 굳이 동그라미 네모로 외워야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ABC로 외워요. 안 돼라는 것들도 가르쳐야죠. 그럼 이 예제 문제를 풀리면서 가르쳐야죠. 이게 구조화가 되어 있는 친구와 ABC로 외운 친구와 다르다라는 걸 인지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예제 문제들 그리고 연동되어 있는 공식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계를 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필수로 암기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핵심 개념들을 드릴 거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뒤에 2차, 3차, 4차 교육을 넣는 건 이런 핵심 개념들이 교재랑 연동되는 포인트들이 의도가 뭔지를 하나씩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의도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2차, 3차, 4차 교육은 의도 설명을 쭉 해가지고 드릴 거고 그 다음부터는 적응이 서로 됐으면 영상 찍어서 그냥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PPT를 수업하는 영상을 찍어서 그냥 드릴 거라고요. 네. 화면 녹화된 걸로. 네, 그러면 그거 보시면 의도 알 거니까 그냥 영상 보고 수업 준비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핵심 개념 드릴 때는 영상과 연동해서 드린다. 그러면 이 PPT 의도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쓰시면 끝. 대신 이거는 통일하자는 거예요. 최소한 본사에서 내려온 이 교환 정도는 통일하자. 그래야지 수업 퀄리티가 유지가 됩니다. 네. 그런 겁니다. 일단 뭐 이런 교환들이 있다는 걸 쭉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필요에 따라서 파스된 것도 띄우기도 해요. 근데 애들 진짜 디테일하게 안 잡아주면 초중 아이들은 진짜 못해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도 다 암기 안 시키면 못해요. 애들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써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화 시키는 것도 안 해요. 안 보이죠. 애들 눈에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이거까지도 안 잡아주면 못해요. 진짜 이게 뭐 늘 아시겠지만 이 속것도 물론 여기서 이제 증명에 대한 걸 정리는 해주지만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수업하다 아는데 이걸 이렇게 정리해놓고 이걸 쓰는 거와 칠판을 다 쓰고 앉아있는 거랑 또 되게 달라요. 퍼포먼스도 다르고 실제 속도도 다르고 가르치는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들은 본사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잡아서 내려드릴 거다. 특히 함수 들어가면 애니메이션 되는 게 되게 유리해요. 막 이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만나는 교점 찾고 막 이런 거 보여주면 애들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다르다라고 느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규칙성 찾는 건데 동그라미 메모를 선생님들이 쓰기 힘드시니까 제가 그냥 이건 일부러 그냥 정리해놨어요.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애들 꼭지점 같은 문제 이런 건 이제 실수 많이 하는 요소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넣어줘서 실수하지 않고 이게 확정되는 판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문제만 띄우는 건 제가 영상 보면 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요. 포인트, 가이드를. 앞에 너 동그라미 네모를 왜 외워야 되는지를 안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이드, 거기에 맞게끔 확장판, 전부 다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이것 쭉 따라가면 사실 개념도트 하나,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따라가면 개념도트 하나에 대한 메인 내용들을 거의 다 담아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시험 봐야지.
여기서 끝나면 자 오늘 시험 있어 라고 하면 마이너스 시험 봐요. 그럼 아까 동그라미 내고 시험 보는 거예요. 외워놨어야지. 근데 이것도 그냥 백지 주바라고 하면 또 안 써. 그런데 ABC도 쓰라 그러면은 이게 구조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동그라미 메모를 쓰게끔 다 만들어 놓거든요. 이게 다 시험지. 뭐 그런 식의 구조예요. 다음 것도 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영상 찍어서 같이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용도에 맞게 쓰시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제를 쓰는 방식은 명확하게 이해가 됐잖아요. 첫 번째 개념 독해는 반 나눠서 최소한 반이 한 번에 나온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개념 독해에서 만약에 핵심 개념에 대한 PPT가 있으면 사용한다. 그리고 이거 PDF 파일 들을 거니까 필요하면 띄워서 쓰셔도 된다. 그러면 이제 개념 독해는 끝난 거고 유형 해석은 과제다. 그럼 과제 완성되고 문제 좀 치셔라. 끝난 거고. 그리고 요거 이거는 일단 원래는 그냥 제가 본 사람 하게 된 건 없어가지고 원래는 타이머를 갖다가 다 구매를 했으면 좋겠어. 자리마다 애가 가져가는 건 아니고 자리에 타이머가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왜 그러냐면 되도록 애가 유형에서 볼 때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건 나는데요. 보통 그렇게 자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여기 맞았어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표시해야 되는 거는 틀렸으면 그러니까 자 맞았으면 여기에 동그라미 맞았으니까 동그라미 여기에 체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 중에 하나 체크해 줘야 돼요. 이거 애들 더럽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습관으로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등급 완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대략적으로라도 명확하지 않나도 상관없으니까 대략적으로도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컷이 1.5 정도 안쪽으로 들어오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유형에서는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한테 임의로, 그러니까 지도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애한테 임의로 숙제하고 시간 체크해와 라고 했어요. 뒤에 빠른 정답 있으니까 채점하고 맞은 거 시간 체크하면 되잖아요. 틀린 거는 시간 체크할 필요 없어요. 틀렸어요? 그럼 이건 체크 안 해도 돼요. 틀리면 이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 이게 뭔데? 여기 있어요. 틀린 이유 고르는 거예요. 틀린 이유. 내가 뭐 문제를 잘못 읽었는지 조건을 잘못 봤는지 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면 틀린 이유 체크하고 맞으면 시간 체크하고 이게 기본 룰이에요. 과제 룰. 그러니까 과제를 24문제 하는 건 오케이인데 제발 과제할 때 시간 좀 재서 해. 그럼 이제 애가 이렇게 할 거잖아요. 한 문제 한 문제 시간 재서 하는 분도 있을 거고 24개를 갖다가 쭉 타임업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거는 뭐 애가 편하게 해도 돼요. 집에서 할 거니까. 됐죠? 그런데 우리 이런 걸 체크해서 오면 이제는 추석 검사할 때 맞았어. 핵심인데 맞았어? 좋아. 시간 낼게. 여기 책 붙어있으면 자 시작 하고 보는 거죠. 얘가 이 문제를 이 시간 안에 진짜 푸는지. 또 풀가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표정이 써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A를 포스트잇 보이죠? 네. 그쵸? 가려서 붙이면 딱 맞아요. 딱 가려서 붙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는 문제만 못 풀겠죠? 그럼 옆에서 지켜보는 거죠. 하나. 못해? 등록? 무슨 용도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시간 안에 못 푸는 것도 오답이다. 시간 안에 못 푸는 것도 오답. 이 교육을 무조건 해야 돼. 맞아요. 시간 안에 못 푸는 것도 오답이다. 그래서 컨트롤하는 거는 실제 이걸 과제할 때 애들한테 체크해서 바꾸게 하면 되는데 본인이 체크한 거에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만약에 2.5, 3.5보다 이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보다 커졌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선생님이 봤는데 이 정도 시간에 푼 거야? 그럼 이 문제 등록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등록하라고 이제 애가 대충 알아요. 등록하면요 오답 많아지잖아요. 뭐 증기글. 그럼 지금 풀어봐. 그럼 2분 안에 풀면 해결해줄게. 등록 많이 해줄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밀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체크를 명확하게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애가 가라로 할지 제대로 할지 모르죠. 대신 학원에서 과제하는 애들은 이제 가라 가시만 애들이 들통이 나는 거잖아요. 매일 해볼 때마다 이거 다 안 맞아. 그리고 시간 체크 똑바로 안 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교정 안 하는 잘 안 돼. 그러다 보니 학원에서 과제 시키거든요. 학원에서 할 때는 타이머 제거 한 문제씩 정확하게 측정하고
처음에 애들이 집에서 하는 거는 그냥 냅둬도 돼요. 체크만 해보면 돼. 왜? 중간중간에 검사하다가 걸리면 그때부터는 학원에서 시키면은 한 문제 한 문제 체크하기 시키면 되죠. 근데 한 문제 한 문제 다 체크하면 겁나 길어요.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집에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시간 체크 안 되는 거 정직하게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가이드가 들어가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맞으면 시간 체크 반드시 해라. 네. 왜? 우리 이유는 뭐라고요? 실전 기출의 등급을 만들어야 되면 시간 안에 만들어야 된다. 시간 안에 못 푸는 건 오답이다. 이 개념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틀렸으면 틀린 이유 체크해라. 틀린 이유를 인지해야 다음에 동일할 수 반복하지 않는다. 이건 정신교육 때 무조건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상 여기 유형에서는 과제고 과제를 해온 거는 이제 보조 강사가 튜터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 구조죠. 유형에서 두 개랑 강화학습까지는 다 과제예요. 수학 면접도 과제고요. 개념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다 과제예요. 대신 시간 체크를 해서 푸는 건 유형해석이랑 강화학습 72문제. 오답 등록을 하는 것도 유형해석이랑 강화학습 그러면 72문제. 문제를 네. 어디다 풀어야 되나요? AP는 여기다 직접. 풀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 직접 푸세요. 여기다. 네. 엄마들은 교재에 직접 풀어서 이쁘게 완성하는 걸 좋아해요. 이거 구멍 나 있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냥 직접 다 여기 풀세요. 그래서 공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공간 있잖아요. 직접. 직접 풀고 질문하고 싶어? 포스트잇 붙여. 네. 포스트잇 많이 붙는 것도 좋아해요. 질문 그거 많이 했다는 거, 선생님. 네. 네. 노트에다 하는 거 뭐냐면 교재 말고 부교재 프린트가 있어요. 이거는 되도록 노트에 시켜야 돼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교재 프린트도 사실 프리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프로가 없는 건 노트에 시켜줘도 되는데 어쨌든 교재는 무조건 이쁘게. 아 그리고 이거 초대는요. 엄마한테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됐어요라는 거를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교재를 전달할 거예요. 그러면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3개월 과정을 항상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3개월 다음 거 3개월 등록하러 왔어. 예를 들면 그러면은 3개월 교재가 완성되면 보내드릴게요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3개월 교재는 완성되면 애한테 엄마한테 보내야 돼요. 학원도 보관할 필요 없어요. 3개월 완성된 거. 단 3개월 될 때까지 뭐 한다는 거죠. 3개월에 4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12권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애들마다 다를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냈는데 이게 개발 세발수가 있어. 뭐 예를 들어 개념 독해 필기하라는 게 뭐 색깔펜을 사용 안 했어. 무조건 개념 독해 쪽에는 색깔펜 사용하게 하시고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써? 그냥 룰이 있는 거죠.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써? 애들은 노란색이 없어요. 내가 노란색으로 쓰면 무조건 빨간색이야? 이런 룰이 있는 거예요. 내가 칠판에 파란색으로 쓰는 거 전부 다 파란색이야? 이런 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무조건 3색펜 갖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무조건 색깔만 넣어줘도 글씨 개발 세발인 애들도 정성껏 쓰라고 하고 색깔 넣어주고 해도 되게 괜찮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체크들이 왜 또 중요하냐면 그냥 이거 없이 막 써 있는 거랑 이런 거 하나 잡아주면 이거 체크되어 있는 거랑 엄마들이 보기에 달라요.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 뭐가 써 있는 뭐가 하나 또 붙어 있잖아요. 엄마들이 보기에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 하나하나가 뭉쳐서 다른 학원이 돼 있어요. 그냥 애들이 딱 왔을 때 뭐가 이렇게 다 달라. 기존 학원이랑 뭔가 보여지는 프로세스가 다 달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름이 좋음으로 보장되죠. 엄마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건 무조건 이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AP 라인은 버리지 마세요. 꼭 얘기하셔주세요. 이거는 내신 때 다시 봐야 돼요. 버리지 마세요. 꼭 주고 우리 무기 중에 하나가 오답이 다 어떻게 돼 있죠? 등록돼 있죠. 얘는 내신 때 우리한테 봐야 돼요. 오답 받으려면. 왜 오답 시험지 받아서 내신 때 있다면 너무 좋아요. 이게 어플에 등록해 놓은 거를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딱 돼가지고 내신 때 내가 이제까지 그 옛날에 공부했던 거 오답은 쭉 정리되는데 시험지도 정리돼 있어. 이거 풀어보는 것만 좋은 게 없거든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우리가 이제는 DB 데이터를 들고 있으면 엄마들은 그냥 이걸 받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그거 두 가지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얘는 교육의 핵심은 교재 이쁘게 끝내는 거 하나, 수학 면접 스케줄 제대로 잡아주는 거 하나. 이게 제일 크다. 오늘 교육 영상 하시는 건